세계 축구의 길이 남을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어마어마한 레전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축구 팬들의 여론이 안 좋은데 심지어 1,000억이 투자된 다음에 3경기 만에 팀을 떠났고요. 근데 팀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냐? 안녕하세요.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새벽의 축구 전문가 운영하는 페노라고 하고요. 오늘도 축구 이야기 재밌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촬영 일자 기준으로 어제 클린스만 감독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세워놨던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이끌어왔던 경기 스타일을 다음 감독이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세웠던 기준이었어요. 벤투를 선임할 때 설정했던 방향성이 있어요. 너무 수동적인 축구를 하지 말고 우리도 볼을 소유해보고 우리도 어떤 강팀을 만나든 계획되어 있는 플레이, 이걸 이제 빌드업이라고 하죠. 조금 더 잘해보자. 그리고 이게 세계 축구의 트렌드니까 이 트렌드를 따라가보자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스타일을 4년 동안 유지했는데 물론 이게 완성도가 엄청나게 높느냐 그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완할 부분들이 많아요. 이 스타일을 살려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줄 수 있는 감독을 선임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클린스만 감독은 많은 축구 팬분들이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이 벤투 감독의 스타일을 보여줬던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를 보셨던 팬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커리어는 좋거든요. 독일 국가대표팀을 맡았었고 심지어 월드컵에서 4강까지 갔었고 미국 국가대표팀을 맡아서 16강을 갔어요.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마다 어떤 스타일을 보여줬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보여줬던 전술적인 스타일이 벤투 감독과는 약간 달라요. 특히나 미국이나 헤르타 베를린을 맡았을 때 역습에 좀 중점을 둔 스타일이었고 바이에른 뮌헨과 독일 국가대표팀을 맡았을 때는 독일 국가대표팀과 바이에른 뮌헨이 분명히 지배하는 축구를 해야 되는 팀이었는데 이 지배하는 축구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던 감독이거든요. 4년 동안 해왔던 볼 소유, 정해져 있는 패턴 플레이, 공간을 넓게 쓰는 공격적인 전방 압박을 하는 이런 플레이들이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던 특징들은 아닙니다. 걱정할 만한 포인트죠. 다만 클린스만 감독이 이 마지막 감독을 했던 게 3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 3년 동안 그냥 쉰 건 아니고 전술적인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장 카타르 월드컵 때 차두리 코치와 함께 월드컵 전술 분석 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월드컵의 모든 경기를 분석하면서 현재 축구의 트렌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자신의 커리어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4년 동안 벤투 감독 체제에서 추구했던 흐름을 분명히 보여줬던 감독은 아니고 이 3년의 쉬는 기간 동안 갑자기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러한 스타일로 변화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변화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변화를 한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적은 없거든요. 당연히 축구협회도 그냥 선임한 건 아니고 클린스만 감독이 내가 이러한 축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협회도 우리는 이러한 축구를 원한다. 이게 맞아 떨어졌을 때 선임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추측하기로는 클린스만 감독이 벤투 감독 체제에서 보여줬던 조금 더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 축구의 스타일을 이제는 하겠다라고 아마 했을 거라고 좀 추측이 돼요.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이미지를 이제 얻었던 게 독일 국가대표팀과 바이에른 뮌헨 감독을 할 때였거든요. 독일 국가대표팀은 월드컵에서 4강까지 갔잖아요. 그런 성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클린스만이 감독직을 내려놓은 다음에 누가 감독이 됐느냐? 클린스만 감독이 수석 코치를 하던 레브가 감독이 됐죠. 근데 왜 감독이 될 수 있었냐면 독일 선수단 내에서 전술적인 구상을 하는 사람은 레브가 거의 다 담당한다. 선수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레브가 감독이 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 갔을 때는 필립 람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적인 부분을 거의 터치하지 않았다. 전술적인 지시가 너무 없어서 우리가 경기 전에 선수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플레이하자 라는 구상을 해야 될 정도로 전술적인 지시가 없었던 감독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또 했었죠. 미국 국가대표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월드컵 16강까지 갔어요. 이거는 좋은 성과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당시에 수석 코치였던 헤어 초크라는 수석 코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치가 2014 월드컵이 끝나고 미국의 23세 이하 대표팀을 맡기 시작했어요. 감독으로 간 이후부터 클린스만 감독이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국가대표팀에서 경질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면 이 감독이 물론 성과를 낸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 성과가 온전히 이 클린스만 감독의 몫이었을까? 수석 코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전술적인 부분에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감독인 거죠. 그때도 사실은 이 벤투 감독이라는 인물이 아무래도 국내 축구 팬들에게 생소한 인물이다 보니까 비판들이 많았어요. 벤투 감독은 클린스만 감독하고 다른 부분이 명확하게 한계가 있는 게 전술적인 철학이 굉장히 강한 감독입니다. 스포르팅을 맡았을 때부터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올림피아코스, 그리고 중국 리그에서 감독을 할 때까지 일관된 전술적인 철학이 있었어요. 볼을 소유하고 주도적인 축구를 하고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벤투 감독이 부임했을
합류했을 때 경기를 저는 이제 1위니까 돌려보잖아요.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스타일의 경기를 하겠구나 라는 그림이 대략적으로 그려졌었죠. 클린스만 감독이 아무래도 벤투 감독보다 유명세가 있는 감독이니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란 말이죠. 지금 어느 누구도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 와서 어떤 축구를 할지가 명확하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명확한 전술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선수로서는 레전드죠. 슈틸리케 감독도 마찬가지였지만 세계 축구의 길이 남을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어마어마한 레전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축구 팬들의 여론이 안 좋은데 전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축구의 그리고 세계 축구의 레전드 중에 한 명인데 독일 축구계에서 평이 안 좋아요. 그리고 독일 축구계가 클린스만과 일을 하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박지성과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물론 독일에는 그런 세계적인 레전드가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왜 그러냐. 클린스만 감독이 무책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대표적으로 독일 국가대표팀을 했을 때 독일 국가대표팀을 맡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독일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도 당시에 독일 축구협회에서 아니 독일 국가대표팀을 맡았으면 독일 사람인데 독일에서 살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였는데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미국을 워낙에 좋아해서 미국에 살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감독이 독일 국가대표팀을 맡았을 때도 좀 무책임한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감안한다고 치고 헤르타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시즌을 치르다가 너무 안 좋아서 원래 있던 감독을 경질하고 클린스만을 데려온 상황이었어요. 겨울에 와서 첫 번째 겨울 이적 시장을 보냈죠. 그리고 헤르타 베를린이 성적을 이제 반등시켜야 되니까 클린스만 감독을 믿고 1,0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영입이 막 이루어졌죠. 이제 황희찬 선수의 동료인 마르코스 쿠냐, 그 이탈리아에서 잘 뛰고 있었던 피용테크라는 이런 선수가 있어요. 굵직굵직한 선수를 많이 영입했어요. 1,000억을 투자해서.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이 겨울 이적 시장이 끝나고 3경기 만에 팀을 떠났습니다. 사실상 클린스만 감독이 헤르타 베를린을 이끌었던 이 경기 수가 10경기밖에 되지 않아요. 심지어 1,000억이 투자된 다음에 3경기 만에 팀을 떠났고요. 근데 팀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냐? 갑자기 어느 날 페이스북 라이브를 틀었습니다. 라이브에서 갑자기 헤르타 베를린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감독직을 내려놨어요. 얼마나 무책임했냐면 헤르타 베를린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라이브를 켜서 자기가 헤르타 베를린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팀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감독을 믿고 1,000억을 투자했는데 3경기 만에 갑자기 이 감독이 얘기도 안 됐는데 떠난다는 얘기를 모든 사람들한테 알린 거거든요. 자신의 개인 SNS에다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그 이후에 클린스만 감독이 3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세계적인 이 레전드가 축구계에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했었고 그 행동 때문에 3년의 공백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감독을 선임할 때 보통 아시안컵이 중간에 있으니까 아시안컵에서 평가를 한번 하고 이제 월드컵까지 갈 수 있을까? 클린스만 감독도 아시안컵이 근시일 내에 받는 평가가 될 건데 일단 클린스만 감독을 우리가 응원을 해줘야 되죠. 당연히 우리 감독이니까. 잘못 생각하면 이제 뭐가 있냐면 클린스만 감독이 망하면 우리 국가대표팀도 망하는 거예요.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이 감독이 잘해야 됩니다. 일단 다만 클린스만 감독이 해줬으면 하는 건 어떤 게 있냐. 클린스만 감독이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게 중원을 거쳐가는 플레이가 부족하다라는 거였거든요. 현재 우리 국가대표팀의 스쿼드가 역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럽에서 세계 무대에서 통하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많습니다. 이강인, 이재성, 황인범, 최근에 정말 잘하고 있는 홍현석까지. 심지어 이강인, 홍현석, 황인범 같은 선수들은 더 앞길이 창창한 선수들이기도 하고요. 클린스만 감독이 이 선수들을 잘 살려서 우리 국가대표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중앙 자원들을 잘 써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단 뭐 아시안컵도 아시안컵이지만 벤투 감독도 어쨌든 아시안컵에서 8강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카타르를 만나서. 그런 걸 보면 아시안컵에서의 성적이 물론 1순위겠지만 성적이 좀 안 나와도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여주면 협회도 중간평가를 할 때 플러스 요인이 되고 팬들이 봤을 때도 아 그래도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해 나가고 있구나를 조금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생기거든요. 물론 벤투 감독이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도 확고한 전술 철학이 일관됐어요. 늘 월드컵에서도 똑같은 축구를 이제 한 거거든요. 완성도만 조금씩 올라갔을 뿐이지. 그런 걸 보면 아 이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고 있구나를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뭐 일례로 슈틸리케 감독은 아시안컵 준우승을 했습니다. 준우승이 엄청난 성과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들었던 비판적인 평가가 이 감독의 전술적인 성향이 뭔지 모르겠다. 수비를 하는 건지 공격을 하는 건지 볼을 점유하는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이게 명확한 이제 틀이 없으니까 이 축구는 어느 순간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슈틸리케 감독이 결국에는 월드컵에 못 가고 경질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아시안컵이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축구를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클린스만 감독이 보여줬으면 좋겠다.